의사들이 발기 문제에 대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며 진료실 문 앞에서 이미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약국 카운터 앞, 인터넷 검색창 앞에서 조용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약부작용, 60대 발기력 회복, 아침에 안 서는 이유 같은 키워드로 검색은 하지만 정작 병원에는 오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주치의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약국에서 파란 알약을 집어들고 입원만 하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만 이런가? 나이가 드니 당연한 일일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하지만 이게 전부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고장 난 것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남성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혈관, 호르몬, 신경, 전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매우 정교한 압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 안 어딘가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는 루카르 미니안니입니다. 수십 년간 전립선, 방광, 발기 기능을 다루는 비뇨기과 의사로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웃으면서 들어오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수치심, 두려움, 분노, 말 못한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정보는 힘입니다. 아, 이게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게임은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해면체, 내피 기능, 장애, 산화 스트레스 같은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음경은 작은 스펀지 실린더이고 피를 보내는 관이 막히고 스위치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 표현이 훨씬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은 세 가지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제 끝났어 라며 성생활 자체를 접어버리는 부류입니다. 둘째,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관계 전에만 알약을 찾고 점점 용량이 늘어나도 부작용이 두려워 끊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셋째, 몸을 바꾸려는 행동형. 약은 도구일 뿐 자신의 시스템을 스스로 회복하겠다고 결심하는 소수의 남성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번째, 행동형 남성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60세 이후에도 약에 덜 의존하거나 약 없이 발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룻밤에 20대로 돌아가는 기적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의사도 어떤 수술도 그 약속을 정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진실입니다. 생활 습관, 혈관, 대사, 호르몬의 균형을 다시 맞추면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기 기능이 회복되는 남성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침 발기가 돌아오고 관계시 단단함과 지속 시간이 늘어나며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 시스템이 고장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소리를 잠시 따라와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음경에는 작은 엔진이 있고 피가 연료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해면체라는 스펀지를 가득 채워야 압력이 올라가 단단해집니다. 해면체는 두 개의 스펀지 실린더라고 상상해 보세요. 들어오는 동맥은 연료 공급관, 나가는 정맥은 배출관입니다. 발기가 이루어지려면 들어오는 관은 확장되고 나가는 관은 약간 조여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마치 밝기 조절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뇌에서 성적 자극이 생기면 신경을 따라 산화질소 스위치를 켜줍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혈관벽이 이완되고 관이 넓어져 피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는 점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슐린 저항성 등 대사 문제입니다. 흰쌀밥, 빵, 단 음료, 과도한 당분 섭취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 안쪽에 내피라는 얇은 층이 손상됩니다. 내피는 원래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공장이 망가지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흡연, 고지방 고당 식단, 수면 부족, 스트레스 모두 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만듭니다. 혈관 벽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이 과정을 전문가들은 조용한 화재라고 부릅니다. 이 화재가 오래되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미세혈관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의 연료는 있어도 공급관이 막혀 출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셋째, 테스토스테론 저하와 교감신경 과항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전신 에너지, 근육, 기분, 그리고 발기 시스템의 기본 볼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비만, 수면 부족, 알코올, 스트레스가 겹치면 이 호르몬이 떨어져 발기 시스템 전체가 낮은 볼륨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항상 긴장 상태, 즉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삶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늘 스마트폰, 이메일, 업무 스트레스에 쫓기는 생활은 혈관을 조입니다. 몸은 지금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상황으로 착각하고 생식 기능에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의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 탱크는 있는데 필터는 막히고 관은 좁아지고 스위치는 고장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쓰는 약, 예를 들어 실데나필 계열 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약들은 스위치를 잠깐 더 세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힌 관을 뚫거나 배선을 새로 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으면 되긴 하는데 점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용량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시스템 고장은 그대로인데 스위치만 계속 세게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평생 약만 의존해야 하나? 엔진 자체를 손볼 방법은 없나?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단번에 해결책은 없고 매일 조금씩 시스템을 회복하려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그 선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는 편인데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식단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 흰쌀밥과 국, 김치 또는 흰빵에 잼, 커피 믹스 한 잔 점심, 국수, 라면, 흰쌀밥 반찬. 오후 과일 주스나 스무디, 건강하다고 믿는 시리얼이나 에너지바 저녁, 술자리, 소주 몇 잔, 튀김, 가공육, 야식 겉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혈관과 발기 시스템 입장에서는 매일 미세 폭탄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든 음료와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릴 때마다 인슐린이 비상출동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관 내피는 지칩니다. 내피는 산화질소 공장이라고 했죠. 공장이 지치고 손상되면 스위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건강해 보이는 설탕 폭탄입니다. 과일 자체는 좋지만 과일 주스나 스무디 큰 컵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섬유질은 버리고 당분만 농축해서 섭취하는 셈이니까요. 시리얼, 에너지바, 저지방 과자 중 상당수도 사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튀김, 가공육, 마가린,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까지 더해집니다. 이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고무 호스에서 낡은 플라스틱관처럼 변하면 확장과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기라는 것은 결국 혈관이 얼마나 잘 확장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탄성이 떨어지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술과 야식 문화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소주 몇 잔이 피를 돌게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후끈해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간과 대사 기능을 방해합니다. 밤 늦게 먹고 마시면 위장은 밤새 일을 해야 하고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면이 깨지고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아침 발기도 줄어듭니다. 아침 발기는 남성 호르몬과 혈관 건강의 자연스러운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사라진다는 것은 시스템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과 지방간이 있는 마른 비만입니다. 허리는 얇아 보여도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고 혈액 검사에서는 중성 지방과 혈당이 높게 나타납니다. 내장 지방은 호르몬 공장이자 염증 공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혈관을 공격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발기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불안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어온 것이 다 문제였나?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두려움이 아니라 권한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꾸면 되는지 보인다. 이 느낌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눈앞에 그려봅시다. 음경을 상상해 보세요. 두 개의 스펀지 실린더, 이것이 바로 해면체입니다. 그 안으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이 열리면서 피가 스펀지 사이사이를 채웁니다. 바깥쪽에는 정맥이 있어서 평소에는 피를 빼냅니다. 발기가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들어오는 동맥은 활짝 열리고 나가는 정맥은 살짝 조여집니다. 이를 돕는 구조가 일종의 출구 밸브입니다. 해면체 주변 조직과 골반 근육이 출구를 조여 피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에서 시작됩니다. 시각, 촉각, 상상, 파트너와의 감정적 교감 같은 자극이 뇌에서 성적 신호로 전환됩니다. 신호는 척수를 통해 음경으로 전달되고 자율신경 중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쉬고 소화하고 번식하라는 신호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신경 말단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이 전체 시스템의 기본 볼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자극에도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한 사람은 반응이 크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요도라는 수도관을 감싸는 작은 밸브 같은 조직입니다. 커지면 수도관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며 밤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 바닥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방광과 요도 주변 혈류 패턴이 변합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거나 조절이 어렵다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앞서 말한 출구 밸브가 헐거워집니다. 그러면 피가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발기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 예를 들어 카르미아 같은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입니다. 이는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하나만 고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 이 네 가지 축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토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어넣기가 아니라 빼내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기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는 독을 줄이는 것입니다. 밤늦은 과식, 야식, 음주를 줄이거나 최소 2주 동안 중단.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선생님, 2주만 실험해 봅시다. 저녁은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고 평일에는 술을 쉬어봅시다. 2주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요. 이는 혈관과 호르몬 축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 음료, 디저트, 과일 주스 줄이기 대신 물과 무가당차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를 혈당 브레이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비중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나 무가당차,
과일 주스 대신 과일 한 조각과 물 한 잔. 이런 작은 변화가 인슐린과 혈관, 내피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공육, 튀김, 패스트푸드 주 1회 이하로 줄이기. 완전 금지보다 중요한 것은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번만 먹자.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매일 조금씩 시스템을 복원하는 선택입니다. 흡연자라면, 이상적으로는 완전 금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아침 첫 담배와 자기 전 담배부터 줄이세요. 아침 첫 담배. 밤새 회복하려던 혈관을 다시 조입니다. 자기 전 담배.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몇 주 후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기회를 주면 스스로 조금씩 좋아집니다. 여기에 반드시 붙여야 할 것이 수면입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반쯤 꺼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렇게 제안합니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끄고 저녁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며 침실을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쉬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 단순한 습관만 바꿔도 깊은 수면이 늘어나고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과도한 포르노와 잦은 자위로 인한 도파민 피로입니다. 뇌는 강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점 둔감해집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 현실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2주간 자극 줄이기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포르노를 끊고 자위 빈도를 줄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잠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2주, 4주가 지나면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몸의 브레이크를 풀고 혈관과 호르몬이 회복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 단계만으로도 이미 몇몇 분들은 아침에 조금씩 신호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채우고 단련하는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혈관과 산화질소를 위한 음식 녹색 잎이 채소, 시금치, 상추, 케일비트, 견과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카카오 함량 높은 다크 초콜릿 소량 이 음식들은 천연 질산염, 오메가3 항산화제를 공급합니다. 질산염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스위치 공장을 돕고 오메가3와 항산화제는 혈관 내피를 보호하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지지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계란, 콩류, 생선, 살코기, 아보카도, 견과류 지나친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을 낮춥니다. 몸이 기근 상태라고 느끼면 생식 기능부터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에게는 근육을 지키면서 지방을 천천히 줄이는 접근을 권합니다. 매일 20-30분 정도 빠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 연구와 임상 경험에 따르면 꾸준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립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스쿼트, 덤벨을 이용한 전신 운동, 주 3-5회 꾸준히 해도 몇 달 후 허리둘레, 혈압, 혈당이 개선되면서 발기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 많은 남성들이 그거 여성 운동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줄기를 멈춰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골반 근육입니다. 근육을 찾았다면 평소에도 수축과 이완 연습, 3초 꽉 조였다가 3초 풀기, 하루 3세트. 몇 주, 몇 달 꾸준히 하면 발기가 더 단단해지고 사정 조절도 좋아집니다. 출구 밸브를 조여주는 힘이 강화되는 것이죠.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이들은 남성 호르몬과 혈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양제 하나만으로 발기부전이 완치된다는 광고는 믿지 마세요. 어떤 한 가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전체 시스템 속에서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들을 시작하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경험상 첫 한두 주에는 수면과 에너지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덜 피곤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때 아침 발기가 예전보다 조금씩 뚜렷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걷기와 식단 조절, 골반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에서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이 점차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힘이 빠졌는데 요즘은 조금 더 버티는 느낌이에요. 아침에도 자주 서요. 이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반응하고 있구나. 3달, 6달 단위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혈압, 혈당, 체중, 허리둘레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발기 기능도 함께 좋아지는 패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발기는 전신 건강의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모습도 함께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세 부류로 갈라집니다. 포기형 몇 번 시도하다가 귀찮다, 바빠서 못하겠다 하며 금방 그만두는 유형입니다. 다시 약으로 돌아가거나 변명을 늘리면서 시스템 고장을 방치합니다. 약 의존형, 약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이 부류는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어차피 약 먹으면 되니까. 그러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불안해집니다. 행동형,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유형입니다. 술을 줄이고 걷기를 늘리고 야식을 끊고 케겔 운동을 하고 포르노를 줄입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쓰되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복원을 함께 병행합니다. 몇 달 후 어떤 분은 약을 줄이고 어떤 분은 특별한 날에만 쓰고 또 어떤 분은 완전히 끊습니다. 어떤 유형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의사인 저는 도구와 지식을 드릴 수 있을 뿐 실제 매일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여러분에게 권한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약 없이 혹은 약에 덜 의존하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 것, 이건 불가능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선택과 꾸준함이 쌓여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밤 늦은 야식을 끊어보기, 하루 20분이라도 걷기 커피 믹스를 줄이고 물과 차 늘리기, 골반 근육을 찾아 하루 몇 번씩 조였다 풀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품고 있지 마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 형제, 동료와 나누세요. 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 남성의 성 건강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셨는지, 어디가 가장 어려웠는지, 무엇이 궁금한지 그 이야기가 다음 대화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름을 복원하는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며 더 친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